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에는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이 맞는 말이죠. 할부 판매의 이제 부가세법에서는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 장기 할부와 장기 할부 외로 구분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인도 시점에서, 즉 이게 인도 시점이죠. 인도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아웃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는 말.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 매입 운임, 하용료 및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것이다. 매입 부대 비용들이죠. 얘네들이 가산한 금액 맞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일단은 다 틀렸죠. 일단 여기가 이제 선적지라고 보고 여기가 선적지고 여기가 이제 도착지라고 보겠습니다. 도착지고 현재 물건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자, 여기 중간에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물건이 여기에서 이동 중에 있는데,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은 여기서 이제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에서 물건이 판매자에서 이제 매입자로 바뀌는 거죠. 이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 것이 아니라 매입자 것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산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이 부분 맞는 말이죠.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모 손실. 자,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 두 가지로 나누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정리 좀 하세요. 감모 손실은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정상적인 감모와 이제 비정상적인 감모로 나누어진다. 정상적인 감모랑 평가 손실 이 두 개는 둘 다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 이 친구도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하는 거죠. 그러나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 이 친구는 매출 원가가 아니라 영업외 비용으로 뺀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로 빼버린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자,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들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 맞고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금 애매하면 되게 삼각형 해놓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삼각형 갑자기 펜이 안 되네. 삼각형. 자, 다음 문제.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을 표시한다. 우리 자본 조정 안에 자기 주식이 있죠? 이것도 맞는 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는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과 미처분 잉여금 이런 것들은 뭐죠? 얘네들은 이익 잉여금이 됩니다. 오늘따라 펜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우고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원가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인가?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제조원가는
간접 재료비 맞는 말이고 간제. 그 다음 제조 공장장의 급여, 얘도 제조원가에 들어가겠죠. 제조원가는 이제 500번대를 찾는 거예요. 500번대. 500번대의 특징들이 뭐가 있죠? 500번대의 특징이 공장으로 좀 표시가 돼 있죠. 공장이란 말. 영업부 이런 말은 빼야 되죠. 이것도 기계 감가상각비, 공장 인차료, 제조 공장 맞는 말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영업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X, 얘도 X.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그래서 25만원 더하기 85,000원 더하기 75,000원 더하기 12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5만원까지 58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조 부문의 배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부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는 단계 배부법.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은 상호 배부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위를 고려한 방법이다. 단계 배부법 특징이 순서죠. 얘도 맞는 말. 직접 배부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부 방법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죠. 가장 정확한 거는 뭐죠? 상호 배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쉬운 문제네요.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고려하죠. 단 단계 배부법은 먼저 제공하는 놈이 한 번만 고려를 하는 거고, 상호 배부법은 완전히 다 고려를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갈게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정상 개별 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정 원가라고 합니다. 예정 원가. 예정 원가다. 이게 뭐가 예정이냐? 자, 다른 펜을 한번 쓸게요. 예정 원가이다. 실제 원가 계산에서 정상 원가 계산 모두 직제와 직료는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이제 일단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재료비와 그 다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제가 다른 펜 쓸게요. 직접 재료비와 다시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로 나누었을 때 실제 원가와 그 다음 지금 보고 있는 정상 원가, 정상 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정 원가라고 합니다. 예정 원가. 예정 원가는 이렇게 돼요. 직접 재료비는 실제도 실제 데이터를 쓰고, 직접 노무비도 실제 데이터를 쓰고, 제조 간접비도 실제 데이터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상 원가 또는 예정 원가는 직접 재료비도 실제 데이터를 쓰고, 직접 노무비도 실제 데이터를 쓰나, 단 제조 간접비만은 예정 원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도 모두 직제와 직노는 실제 발생액을 부과한다. 실제니까 맞는 말을 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개별 원가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그렇죠, 동일 기간의 실제 배부 기준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해서 개별 제품에 배분한다. 말은 되게 어렵게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일단 여기서 어떻게 맞는 거를 좀 빨리 캐치하는 방법은 실제는 전부 다 실제를 쓰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실제 관련된 거를 다 적으면 얘는 실제 원가가 맞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자, 정상은 지금 여기 예정입니다. 개별 작업에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분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맞죠?
그 다음 4번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단점이 뭐냐면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엇이 발생되냐면 예정 원가라는 게 발생됐죠. 즉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원가 계산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어떤 원가가 도입됐냐면 예정 원가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